눈먼 돈으로 시장을 흔드는 투자 트렌드에 대한 경고. 어느 기사의 헤드라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서는 이 헤드라인에서 잘못된 표현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눈먼 돈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이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피하고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눈먼 돈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수정돼야 할까요? 기사의 제목은 애쓰지 않은 돈으로 시장을 흔드는 투자 트렌드에 대한 경고와 같이 대체 표현으로 바꿔서 보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선택이 사회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애인 보도 시 장애인 인권 준칙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보도 윤리와 취재 및 언론 보도 준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이동권 증진 컨텐츠를 만드는 협동조합 무의 홍윤희 이사장입니다.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고 장애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장애 관련 이슈를 취재하는 언론인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장애와 관련된 보도도 늘어났고 더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장애에 관심을 갖고 취재하고 계십니다. 사실 장애는 장애인의 숫자만큼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전해드리는 저조차도 계속 배워나가야 하는 영역이고요. 하지만 장애는 굉장히 중요한 취재 영역이죠. 장애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첫 번째 교두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장애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비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관점은 물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수용도도 훨씬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좀 더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장애를 취재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인권 준칙을 자세히 이해하고 장애인과 장애 이슈 취재할 때 유의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관용구나 표현 등을 어떻게 적절하게 더 잘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또 해외에서 장애 관련 보도 지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기자협회의 인권 준칙 중 장애인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게요. 장애인 인권 제3장을 보시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을 주의해야 하고, 또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에서 부정적 뉘앙스를 담은 그런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보도에서 지나치게 부각을 한다든지,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수동적 존재, 이질적 존재, 이런 형태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는 행태도 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에 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는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특히 미담 보도에서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한 당사자의 입장을 반드시 고려해서 노출을 언론에 해야 한다라는 원칙들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보도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도에 쓰이는 단어들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비하나 차별 표현, 부정적 뉘앙스의 관용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적인 비하 표현들입니다. 먼저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 장님, 이런 종류의 단어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차별적인 그런 표현들이겠죠. 장애인을 표현할 때는 정확한 장애 명칭을 당연히 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귀머거리, 벙어리는 청각장애, 언어장애로 표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소경장님 같은 표현들은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긴 하지만 시각장애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을 표현할 때 무슨 깜깜이 정책 이런 형태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떠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형태로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눈먼 돈, 눈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준 돈이다. 어떤 표현들 그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고요. 또한 절름발이 무엇이라는 표현들도 약간 비하적인 표현들이죠. 그래서 절름발이 정책 이런 것들은 온전하지 못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앉은뱅이 책상이라는 표현은 좌식 책상이라는 다른 표현들이 있죠. 또한 기형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형태가 기이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것은 장애 비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장애의 표현이나 어떤 병의 표현 같은 것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신박야가라는 표현들도 비하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정신장애를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특히 그 언론 기사에서 조금 유의해 주셔야 할 부분들은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에서 아주 노골적인 차별은 아니지만 미세 차별에 속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장애우, 일반인, 정상인 이런 표현들입니다. 장애우는 장애인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또 일반인, 정상인 또한 비장애인이라고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의 경우에는 일반 학급과 특수 학급 이런 식으로 약간 일반과 그리고 그 장애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달리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이 일반인이나 정상인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흔히들 쓰시는데요. 장애를 앓다는 표현이 언론 기사에 흔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가 있다 또는 장애를 갖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셔야 하고요. 장애인을 환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또한 활동 지원인을 보호자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삼가야 합니다. 병원에서 쓰는 경우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병원이 아닌 다른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삼가야 합니다. 해외 장애계에서는 People First Language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Disabled Pers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People with Disabilities 또는 Person with Disability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즉, 사람 그 뒤에 장애가 있는 이런 순서로 쓴다는 것이죠. 즉, 장애 자체보다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정말 사람이다 라는 것을 더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자폐증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증세를 나타내서 병원에서 써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증이라는 말을 뒤에 붙여도 되는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 자체를 표현할 때는 자폐 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장애 자녀와 부모가 동반 자살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반 자살이라기보다는 장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객관적인 표현으로 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했다라는 표현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즉, 양육 어려움에 너무 공감해서 살인이라는 요소를 왜곡해서 완화한 표현을 쓰지 않는 것들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보도 태도, 즉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도 좀 유의하셔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진이나 영상이 장애 유형이라든지 장애의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카메라 앵글 같은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촬영할 때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카메라 앵글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정면 촬영을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즉, 카메라를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촬영을 해주는 것, 그리고 비장애인을 촬영할 때와 마찬가지의 앵글을 써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쓸 때도 사실은 지나치게 슬픈 음악을 쓴다든지 이런 것 대신에 차라리 음악을 쓰지 않거나
그냥 일반적인 음악들을 쓰는 것들이 훨씬 더 좋겠죠. 장애인, 비장애인을 함께 인터뷰할 때는 장애 비주얼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것도 유의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 개발원에서 발간을 한 장애인 보도 영상 가이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센터 포 디서빌리티 장애인 인권센터의 저널리즘 가이드라인을 좀 읽어봤습니다. 여기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가이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가이드라인들과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미국에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내용들이 특별히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등 본인이 의사표시를 아예 하기 힘든 경우에는 부모나 활동지원사 같은 주변인들의 인터뷰가 가능하지만 그리고 해외에서 특히 이 장애 그 보도 준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영감 포르노를 피하라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inspiration por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긍정적 감정을 만들어내는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감 포르노는 장애인이 평범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비장애인이 정말 영감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태도를 영감 포르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왜 관찰 카메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장애인이 밥을 먹거나 길을 건너는데 어떤 비장애인이 도와줬어요. 이런 거를 특히 허락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감동적이라면서 보도하는 것, 이게 아주 전형적인 영감 포르노입니다. 특히 그 운동 선수들을 등장시킬 때 이런 태도들이 많습니다. 장애는 나쁜 태도에 불과하다,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종류의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들이 이제 영감 포르노의 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메시지는 착취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소위 말하는 감동 스토리, 영감 스토리 같은 것들을 보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토리에서 장애라는 요소가 제거되더라도 말이 되는가? 스토리가 먹히는가? 이야기가 되는가? 대답이 아니요라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호주의 디서빌리티 리포팅 핸드북이라는 것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건 미디어 다양성 호주라는 NGO에서 2021년 제작한 핸드북입니다. 여기에서는 장애 관련 취재 시 6가지의 골든 룰, 황금 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소개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include, 포함시켜라 라는 말입니다. 즉, 당사자를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것들이고요. 장애 이슈가 아닌 다른 취재를 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취재원을 활용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장애 이슈를 얘기할 때만 장애인 취재원들을 활용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게 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 것이 nothing about us without us. 당사자들 취재 없이 이슈를 쓰지 말라라는 그런 황금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ask, 물어봐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취재 전 장애 당사자에게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반드시 문의를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수어 통역도 있고 문자 통역도 있고 구어로, 그러니까 입술을 보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서면 인터뷰가 편한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적절한 방식을 사전에 반드시 물어보고 이 취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avoid, 피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영감 포르노를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섣부르게 장애인의 능력을 지레 짐작해서 말하거나 장애와 비장애인을 비교하거나 장애의 다른 종류들이 많잖아요. 장애들끼리 비교하는 것들을 피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prepare, 즉 질문과 편의사항을 미리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장소에 대해서는 기자가 더 잘 알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편의사항이 필요한지 인터뷰 당사자인 장애인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편의사항을 알아봐서 미리 제안을 하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5번째, respect. 장애인의 보장구나 안내견 등을 당연히 존중해야 될 것이고요. 6번째, review. 인터뷰 후에 인터뷰 경험을 동료 기자들과 공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그 정보들을 뉴스룸에서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인터뷰 당사자에게 결과물을 미리 공유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잘못된 표현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그 좋지 않은 보도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듯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인간 승리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그 표현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예를 들어 하반신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지체 장애인들이지만 이들의 모습은 장애가 무엇이든 간에 해내고자 하는 노력 앞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안겨주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시혜적인 그런 보도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종류의 이제 어투를 피하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보도 속 차별적인 표현을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장애와 편견을 뛰어넘는다든지 또 이번 패럴림픽은 눈과 얼음 위에서 한계를 넘는 것이다 라는 표현들, 또 장애 이긴 올림픽 정신, 무엇보다 강했다, 이런 종류의 표현들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언론의 편견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임을 좀 전제해야 하고요.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수사과학적으로 정신장애가 있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발표되기 전까지 언론이 정신질환을 추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전제를 해야 되고요. 정신장애를 사건, 사고의 유일한 이유인 것처럼 기술해서도 안 됩니다. 즉, 사회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균형 잡힌 기술과 보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헤드라인에서 한 사람이 겪는 정신질환이 어떤 제목으로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준칙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은 예방, 치료, 회복이 가능한 질환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기사화를 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기사 말미에 정신질환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하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장애 이슈를 다룰 때 장애를 비하하거나 차별적인 단어들을 미리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장애인 당사자 취재를 할 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영감 포르노, 즉 장애를 비장애인들의 감동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지 검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히 정신장애와 범죄를 다룰 때에는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퍼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관련 보도를 할 때 유의할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장애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고요. 이 강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취재를 통해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